고등학교 1학년 무상교육과 농업인 공익수당 조례가 충청북도의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학부모들과 농민들의 생활에 보탬이 될 걸로 보입니다. 2년 전 KTX 오송역 단전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사고 원인 제공자로 지목된 공사업체 관계자 4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충청북도와 코레일의 책임 공방이 어떻게 흘러갈지 주목됩니다. 오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9월 모의평가가 실시됐습니다. 충북에선 12,000여 명이 응시했는데 난이도는 대체로 평이했다는 분석.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충청북도 의회가 오늘 2차 본회의를 끝으로 9월 임시회를 마쳤습니다.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을 위한 행정 절차를 마무리 짓는 등 이 도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안건이 다뤄졌습니다. 조상우 기자입니다. 충북도의회가 도교육청에 제출한 고등학교 1학년 무상교육 관련 조례와 추경 예산을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시켰습니다. 고교 3학년과 2학년은 이미 무상교육이 도입됐고 마지막 남은 1학년도 정부 일정보다 한 학기 앞당겨 올 2학기부터 자체 시행한다는 내용으로 도내 11,900여 명의 고교 1학년들이 1인당 76만 원의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도내 첫 주민 발의 조례인 농업인 공익수당 조례도 마침내 의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시행 시기는 오는 2022년 1월부터로 농가당 연간 50만 원의 수당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받게 됐습니다. 도내 과수화상병 피해 농가 504곳 가운데 손실보상금을 수령한 농가는 고작 13곳으로 복잡한 증빙서류 때문에 농민들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정부가 100% 국비로 지급해온 손실보상금의 20%를 시도비로 분담하라며 식물방역병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자 도의회에서 잇따라 반대 의견이 나왔습니다.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현 시점에서 그 책임을 지자체에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며 국가에서 전액 부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드립니다. 마을 이장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보은의 박재환 의원 사직 안건도 가결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 의원은 도의회 사상 가장 짧은 5개월 하루 임기를 채우고 불명예 퇴진했습니다. 도의회는 이수계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균형발전특별위원회도 구성해 행정수도 완성과 지방분권 실현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CJB 뉴스 조상우입니다. 한편 전국 농민회를 주축으로 한 충북 농민수당 주민발의추진위원회는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을 현실화한 충청북도와 도의회 그리고 서명에 참여한 2만 4천 명의 도민 모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농업인 공익수당은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농업정책의 중심이 기존의 농지 규모에서 농민으로 전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온갖 잡동사니들을 쌓아두고 버리지 못하는 병을 저장강박증이라고 하는데요. 청주에는 대략 60여 가정이 해당하는 걸로 파악되는데 공동체 위생 문제까지 발생하다 보니 보다 근본적인 치유책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조용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주시 수곡동의 한 영구 임대 아파트입니다. 출입문을 열자 극심한 악취가 코를 찌릅니다. 빈 페트병과 과자 봉지, 달걀 껍질 등 각종 생활 쓰레기와 못 쓰게 된 조리기구 등이 방 안에 가득합니다. 2년 전과 4년 전 두 차례나 봉사단체가 나서 치웠는데 또다시 쓰레기집이 됐습니다. 인근의 또 다른 세대, 바퀴벌레들이 벽과 방바닥을 떼지어 기어다닙니다. 언제 청소했는지 모를 방 안과 주방에는 온갖 잡동사니들이 발 디딜 틈 없이 쌓여 있습니다. 집주인은 물론 이웃들의 생활 불편과 건강 상태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물건도 날르시고 하시니까 그런 소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악취, 그다음에 위생상의 문제도 많고 있고, 그다음에 해충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청주시가 파악하고 있는 저장 강박증 의심 가정은 60여 곳. 민간 자원봉사자들이 수거 작업에 앞장서고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는 또 치워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솔직히 다 담당자
또는 동사무소, 관리소 요 의지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저희 어느 누구도 그 업무 분장에 속해 있지 않아요. 또 겨우 집주인을 설득해 치운다 해도 또다시 쓰레기가 쌓이곤 합니다. 이런 분들은 주거환경 개선을 해드려도 추후 다시 재발하는 빈도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치료라든가 상담과 사례관리가 이런 가운데 청주시의회가 저장 강박증 의심 가정에 대한 환경 개선과 정신 건강 회복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합니다. 현재 저장 강박증 지원 조례는 2년 전 부산 북구를 시작으로 전국 21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조용광입니다. 2년 전 KTX 오송역에서 열차가 최장 8시간까지 멈춰섰던 단전 사고를 두고 충청북도와 철도공사가 여전히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법원이 사고 원인 제공자로 지목된 공사업체 관계자 4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8년 11월 오송역 인근에서 서울로 가던 KTX 열차가 멈춰섰습니다. 열차의 전력 공급선을 수평으로 유지해주는 조가선이 분리되면서 주행하던 열차와 부딪혀 단전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저녁 시간 무려 129대의 열차가 최장 8시간까지 지연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사고 원인에 대한 수사를 벌여 사고 당일 조가선을 교체한 업체 관계자 4명을 입건했고 이들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작업 시간을 줄이기 위해 전선 두께는 가늘고 길이는 짧게 시공해 단전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업체가 규격에 맞지 않게 시공한 것과 조가선이 끊어진 건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해 4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최근 코레일은 부실 공사를 막지 못한 발주처 충청북도에 100% 책임이 있다며 15억 원 전액을 지급하라는 공문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충청북도는 2시간 만에 전력을 복구했지만 코레일 측의 부실 대응으로 지연이 길어져 코레일의 책임도 있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감사원에서도 코레일의 미흡한 대응이 지적된 가운데 법원도 충청북도가 발주한 업체에 무죄를 선고하면서 앞으로 두 기관의 법적 책임 공방이 어떻게 흘러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특성화고를 졸업한 직장인들이 수능을 보지 않고도 4년제 대학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교육부의 평생교육 지원 사업으로 충북에서는 유일하게 한국교통대가 선정돼 저렴한 학비로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직장인들의 학위 취득과 선취업, 후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가 마련한 대학의 평생교육 체제 지원 사업. 충북에서는 유일하게 한국교통대가 선정돼 앞으로 4년간 30억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국립대학으로서 충북 북부권에 유일하게 지금 미래융합대학이라는 재직자를 위한 단과대학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제때 지나가지 못한 직장인들을 위한 재교육 계획. 탁 트인 충주호를 미끄러지듯 시원하게 달리는 웨이크보드, 수상 레저의 꽃 수상 스키, 물 위에 서서 다양한 활동을 즐기는 페달보드까지 각종 수상 레저 활동을 비롯해 건강을 지키는 필라테스와 스피닝 자전거 등 다양한 레저 스포츠를 마음껏 배울 수 있는 스포츠 복지학과가 새롭게 마련됐습니다. 직장인을 위한 주말 집중 수업으로 품격 높은 각종 레저 스포츠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개인 복지가 가능한 학과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각종 재난재해에 대비해 수로나 교량의 설계와 관리에 관한 이론과 실무 능력, 드론을 활용한 측량 기술 등 스마트 건설 시대에 대비한 첨단 기술력을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열렸습니다. 대학 교육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새로운 교육의 배움의 기회를 제공을 하고 그분들한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급변화의 기술을 습득을 해서 그 사회에 선순환하는. 이 밖에도 스마트 전기 에너지 공학과, 복지 경영학과 등 4개 학과가 신설돼 고등학교를 졸업한 만 30세 이상인 분이나 특성화고를 졸업한 직장인은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고 야간 주말 집중 수업으로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96만 원의 저렴한 학비에 다양한 장학금 제도로 경제적 부담도 거의 없습니다. 한국교통대 미래융합대학은 100% 면접으로 내년도 신입생 85명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12월 3일에 치러지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출제 방향과 난이도를 파악해 볼 수 있는 미니 수능인 9월 모의평가가 오늘 치러졌습니다. 대체로 평이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모의평가는 졸업생들도 시험을 보는 만큼 보다 객관적인 지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앞두고 교육과정평가원의 마지막 모의평가가 실시됐습니다. 도내에선 고3 재학생 11,000여 명과 졸업생 950명, 모두 12,000여 명이 응시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재학생은 2,300여 명이 줄었지만 졸업생은 237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재수생과 반수생의 비율이 높아진 겁니다. 이번 9월 모의평가에선 국어와 수학, 영어 영역은 지난해 수능보다 비슷하거나 쉬웠다는 평가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EBS 연계율은 70%대로 예년 출제 기조를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모의평가는 졸업생들도 시험을 보는 만큼 최저등급 기준을 맞춰야 하는 수시 지원의 객관적 지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되더라도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틀린 문제와 개념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거는 아는 문제를 틀리면 안 되는 겁니다. 즉 자기가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르는 문제죠. 그 문제를 지금부터는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습을 해서 자기 거화 시키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수시 원서 접수는 오는 23일 시작되고 이번 모의평가 결과는 다음 달 14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수시 모집 전형 방식을 두고 고민했던 대학들이 대부분 대면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충북은 코로나 상황이 수도권만큼 심각하지 않고 비대면 시험을 치를 경우 공정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발열 체크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대면 시험을 진행할 걸로 보입니다. 오늘 오후 7시 10분쯤 중부고속도로 상행선 진천 농다리 부근에서 1톤 트럭과 관광버스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1톤 트럭에 타고 있던 6명 중 2명이 숨지고 4명은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천시의 상생으로 엮어가는 제천 역세권 리빌딩 프로젝트가 국토교통부의 2020년도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제천역 앞 화산동과 영천동 일원 25만 제곱미터에 5년간 403억 원이 투입돼 제천 다누리 스퀘어와 생활체육공원, 상생협력상가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영동구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지난달 24일 문을 닫은 지역 전통시장 4곳의 영업을 재개합니다.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상인 체온 측정과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방역 수칙 이행 여부를 상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CJB 8시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